나올 때가 된 것 같나요? 그러면 자, 정답을 이제 듣겠습니다.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임무,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 여기 누구셨나요? 임무,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차이.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잠깐만. 여러분, 아니, 앉으세요. 잠깐. 임무라는 이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임무가 목적이고 목표예요. 본질이라고. 이 목적과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냥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업무라고. 이 업무를 통해서 뭘 이루려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과장, 임무가 뭔가 그러면 업무들을 줄줄줄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건가? 자네 과장 된 지 몇 년 됐어? 그럼 제가 제일 오래됐을 거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일이 업무. 업무를 통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잠깐만 어떻게 했지? 우리 하영 씨가 토요일 일요일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마트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를 만났어요. 이제 일을 줘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영 씨가 하실 일을 드릴게요. 지금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입니다. 원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5,000원으로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하영 씨의 업무가 뭐라고요? 무슨 철? 같이 얘기해 주세요. 무슨 철?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인데 얼마라고요? 10,000원인데 얼마로? 5,000원으로 할인을 했어요. 몇 포기를? 3,000포기를 어떻게 하나? 팔아라. 이게 우리 하영 씨의 업무잖아요. 그럼 하영 씨의 임무는 뭘까요? 다 파는 거. 이게 업무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5,000원으로 할인해서 파는 거. 이게 다 업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임무를 물어보면 업무를 얘기한다는 말이죠. 이 착각.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본질이 뭐냐 이거죠.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죠.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업무를 임무인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영 씨,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당연하지 않아요? 배추가 금값인 10,000원인데 왜 그 김장철에 이걸 5,000원에 할인해서 파는 거지? 물어봐야 되죠. Why? 라고 묻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마트가 왜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뭘까? 아니면 직접 매니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매니저님, 왜 이렇게 금값인 배추를 싸게 파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Why?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라고 해주세요. 왼쪽으로. 시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이라면 여러분 위에 팀장님이, 여러분 위에 본부장님이 일을 시켰어요. 업무를 줬어요. 근데 이 업무를 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봐도 되고 본부장님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Why?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서 궁금하게 해주셔야 돼요. Why? 자, 시작. Why? Why? 물어봤단 말이에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하영씨 이제 대략 나왔어요? 이마트가 김장철 배추가 금값인데 왜 이걸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하라는 걸까요? 본질이 뭐예요? 하영씨 임무가 뭐냐고요? 얘기해주세요. 사람들 모으기예요. 다 파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끼 상품 사람들 모으기. 미끼 상품, 배추를 미끼 상품으로 삼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미끼 여기서 고객을 하네. 고객을 끌어들이는 걸 두 자로 유식하게 집객이라고 합니다. 이 집객이 하영 씨의 임무였습니다. 이 집객을 하는 게 본질이었고요. 그래서 이 하영 씨가 한 일이 뭐예요? 금값인 배추를 5,000원으로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한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본질이었다고요. 이 본질을 위해서 한 행위가 배추를 5,000원으로 할인해서 판 거예요. 근데 하영 씨는 임무는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업무만 가지고 일한 거예요. 생각이 없이 일한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 업무에는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고 돼 있잖아요. 매뉴얼에. 친절하게 웃으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이. 하영 씨, 손님 오신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인사 안 해요? 어머머머, 이렇게 좋은 배추를 이렇게 싸게 팔아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괜찮다. 이거 몇 포기예요? 네, 3,000포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살게요. 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영 씨가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자랑하는 거죠. 매니저님, 저 5분 만에 다 팔았는데요? 뭐 먹는 거죠?
뇌가 없다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방식, 이런 모습이 우리 조직에는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김대리 생각 좀 해봐. 김 과장 생각 있는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본질이었다라는 거죠. 집계. 근데 이 본질, 임무를 모르고 업무에 임하면 이렇게 허탕을 치는 거죠. 임무를 알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임무를 알면 올바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본질을 알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업에서 강의하는 일이 제 주된 일이에요. S그룹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룹이죠. S그룹에 비서진들을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교육해달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김대리, 네? 김대리 임무는 뭔가요? 그랬더니 마침 자기가 또 똑똑하게 얘기하더라고. 다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사장님 스케줄 관리해드리고 사장님 서류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업무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임무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임무요.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비서실의 직원들인데 임무를 모르는 거예요. 업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업무든지요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 방문기 관리 왜 해주는 거예요? Why?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업무에 본질이 있단 말이죠.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근무 환경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리 요약된 사장님의 정리 요약된 왜 해줘요 소리들. Why? 상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 이슈 제공하는 거죠. 상사의 스케줄 관리 왜 해주는 거예요? Why?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어떤 일이든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 일에 이 업무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왜 하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들을 다 정리해 보면 임무가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다 해주고 다시 물었어요. 김대리 임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죠.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정답이잖아요. 이게 임무예요. 비서의 임무는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뭐예요? 서류 정리해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손님 오시면 차 서비스 해드리고 이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똑같단 말이에요. 학생도 그렇고 주부도 그렇고 직장인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업무라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일하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나의 역할, 나의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임무를 체계화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짓, 뻘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행동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을 판단한 사람들이지. 이수희 장군을 사람들은 매뉴얼을 지킨 원칙주의자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어때요? 자신의 명확한 주체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을 살리고 수군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관의 지시에 단호히 노라고 말하다. 제목이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대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간부로 근무할 때요, 장교로 근무할 때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쩐 일인가? 예, 전라 좌수석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을 보내셨지? 예, 관사 앞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관사 앞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려고 한 거예요. 왜 오동나무를 베냐고 물어봤더니 검은고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직속상관이 사람들을 보내서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장군은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호통쳤죠. 여봐라! 관청에 나무는 나라의 것이거늘 어찌 사사로 있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오랜 세월을 품은 그런 거목을 쉽게 베어버릴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내쫓은 거예요. 직속 상관이 보낸 부하들을 내쫓는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내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이것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 노는요, 왕명을 거부한 거예요. 센 사람이죠. 왕명을 거부해서 어떻게 돼요? 1597년
명량해전이 정유재란이 일어날 즈음 부산으로 가서 적의 본진을 파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장군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어요? 밀고 밀리는 전쟁의 와중에 조선수군의 운명을 잘못된 명령에 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수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이 남해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남해안을 지키고 있다가 적이 서해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것, 이게 장군의 아주 핵심적인 임무였다는 걸 장군은 알았어요. 잘못된 첩보에 의해서,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조선수군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왕명이었지만 NO! 안 갑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죠. 한양으로 압송돼서 왕명을 거역한 채로 죽을 뻔합니다. 그러한 고초를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사의 명령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이 지시라면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나 철학도 없이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싫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죄책감이나 문제의식마저도 심해지고 만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스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직에 충성할 사람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지시는요, 상식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전 정부에서 잘못된 지시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까? 하면서 명단을 작성하게 했죠. 리스트를 만들게 했어요. 그 리스트를 만든 사람들 다 지금 구치소, 교도소가 있잖아요. 요 옆에도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